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생소하고 이것이 무엇을 통하여 보장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직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암호화폐 공부에 있어서 좀 더 근본적인 물음으로 다가가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돈입니다. 이 돈이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공부가 없으면은 이 암호화폐에서의 장기 투자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알아야지만, 현재 이 시스템의 문제를 알고 나야지만 이 시장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불편함이 있어서 많은 지금 현재 프로젝트들이 어떠한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지, 그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돈부터 시작해서요, 현재 우리가 지금 이것이 왜 어떠한 가치로 담보를 하는 건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인 돈, 달러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가장 중요한 멘트가 여기 나와 있는데, 돈은 단순히 신뢰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이것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금이 뒷받침하고 어떤 담보가 뒷받침됐었는데, 현재 통화는 그 무엇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자, 연준에서 발행했을 때, 통화를 발행했을 때 받아먹는 이자 자체, 그리고 미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그것을 나중에 갚는다는 보증 서약서.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통화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통화를 찍어내는 거, 달러를 찍어내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미국 달러의 구매력은 연간 3% 감소하고 있습니다. 계속 돈이 풀리기 때문이죠. 이게 돈이 자꾸 풀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통장에 월급을 100만 원 받는다면은 내년에는 100만 원을 받으면 안 됩니다. 2년마다 최소 5%의 급여 인상을 해야지 나의 현재 그 통화 가치와 동등한 조건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가만히 있어도 돈을 잃는 시대에 와버렸습니다. 우리의 돈을 스스로 통제를 해야 되지, 그 누구도 우리의 돈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스스로 공부해서 지켜야 되는 상황에 와버린 겁니다. 이 맹점을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얘기해 주진 않고요. 우리가 학교에서 이걸 배워본 적도 없고요. 돈이 인생에서 전부는 아니지만은 돈이 인생에 있어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죠. 왜? 너무 얘기를 많이 해주면 사람들이 똑똑해지면 또 골치가 아파지기 때문이죠. 국민들이 우리의 은행과 통화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충분합니다. 그들이 이해한다면 내일 아침 이전에 혁명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뭐가 한 말이냐면 1957년 역사상 가장 부유한 20인 중 한 명인 헨리 포드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여러분, 지금 이 문구를 읽으면서 여러분, 돈이 무엇인지, 이것이 우리의 경제 은행 시스템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은 단순히 신뢰입니다. 이걸 자꾸 제가 신뢰 말씀드리는 게, 자꾸 지금 다른 자산 가치가 어떤 것을 지금 기반한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이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쓰이는 것입니다. 즉 오랜 그 역사 자체가 하나의 그 보증하는 것으로, 시간이 하나의 그 보증으로 돼 버린 격이 된 거죠. 는 정부, 금, 군대 또는 그 밖에 어떤 것에서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대중의 신뢰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글로벌 리저브 커런시 since 1450년 이후로 전 세계 지금 통화에 있어서 그 통화 패권을 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미국 해서 아직까지는 통화 패권을 쥐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80년에서 한 100년 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 즉 100년 주기로 통화 패권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 100년이 이제 다 끝나는 시점에 그 다음 세대의 지금 통화에 대해 사람들이 지금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찾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후보가 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후보군들이 있겠지만은, 보는 시점은 조금은 다를 텐데, 그건 2020년에만 미국의 통화 공급이 2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1년 전보다 전 세계 25% 더 낮은 달러가 유통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5%가 증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똑같이 100달러를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20% 정도 감소한 격이 돼버린 겁니다. 그만 가만히 쥐고만 있었을 뿐인데도 여러분한테 지금 돈을 뺏은 격이 돼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평균 장기 인플레이션율이 연 3% 정도
입니다. 1950년 이래 달러는 인플레이션의 결과로 구매력이 90%를 잃었습니다. 마치 지금 알트코인을 보는 듯한데요. 사실입니다. 구매력은 연간 3% 감소했습니다. 오늘날 지금 이자율이 0%잖아요. 이제 제로금리 시대죠. 는 계속 풀리고 여러분들의 통화 가치 가지고 계신 것은 숫자는 그대로지만 그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맥도날드의 메뉴판입니다. 1972년 맥도날드 메뉴판입니다. 1달러 미만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돈이란 무엇인가가 정말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그랬었고요. 그때 이제 비트코인을 저도 알게 되었던 거죠. 알면 알수록 이 돈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의 돈은 정말 사기다라는 얘기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현금은 쓰레기다. 달리오가 얘기했죠. 현금은 쓰레기다. 캐시 is trash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죠. 뭐 주식을 투자하시든지 부동산으로 자산을 거기다가 저장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도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죠. 통화는 신뢰라고 했죠. 지금 달러 자체도 하나의 신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트코인이요. 무엇을 뭐 담보로 하냐? 무엇이 가치를 담보로 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방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통화는 신뢰라고요. 그럼 비트코인도요. 신뢰입니다. 그럼 그 신뢰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 바로 돈 많은 사람들이 쓰겠다고 하면은 그거 자체가 신뢰가 됩니다. 현재 기관들의 매집량 10월 중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그레이스케일, 이 노란색 보이시죠? 이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곳이 트위터에서 매일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기네들이 매입한 게 아니라요. 고객에게 받은 돈을 통해서 트러스트 형식으로 이제 매집을 하는 건데요. 고객에게 돈을 받으면 무조건 이들은 매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고객이 파는 걸 요청하면 이들은 팔아야 되겠죠. 이렇게 제일 큰 데에서 이러한 코인들을 선정을 해서 지금 트러스트 형태로 보이시죠? 끝에 다 트러스트 단어가 보이잖아요. 이 형태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정부기관에서 통한 사람 그리고 정부에서 뭔가 보증을 하면은 그것은 통화로서의 가치가 되지 않을까요?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얼마 전에 얘기했습니다. 결제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다. 비트코인이 수요 증가를 늘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비트코인 자체가 결제 시스템으로서 불편하다고 다들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제 시스템이 비효율적이고 비트코인이 그 대안으로 지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급에서도 이제 예측들이 나오고 있죠. 시티은행에서 얼마 전에 유출된 뭐 문건에 의하면 비트코인이 내년 말 2021년 말 31만 달러를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믿거나 말거나인데 이제 고객에게 시티은행의 고객에게 전달하는 문건 안에 있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이런 하나의 그 예측 자체가 있다는 거 그리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는 거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미국 통화감독청에서는 성장 대행을 맡고 있는 브라이언 브룩스가 얘기를 했죠. 암호화폐 은행의 출현이 곧 임박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앞서서 은행의 고객을 위해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를 보관할 수 있다고 판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 통화감독청에서 너무나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최근에 그 미 하원 의원들은 브라이언 브룩스의 그런 행보, 통화감독청의 그런 행보를 보면서 암호화폐에 너무 치우쳤다는 비난을 살 정도로 통화감독청에서는 지금 너무나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아시죠? 이 통화감독청 청장이 누굽니까 지금 이제 통화감독청 청장 대행 그리고 앞으로 통화감독청장을 맡을 브라이언 브룩스 출신이 어디 출신인지는 아실 겁니다. 게다가 지금 미 통화감독청에서 은행의 암호화폐 기업 차별 금지 규정 제한까지 한 상태입니다. 지금 암호화폐 기업들이 다른 요소에 의해서 기업을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까지 지금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코인 회사들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차별받는 거에 대해서 그 차별금지법까지 딱 놓으면서 적극적으로 지금 밀어주고 있는 것이 너무나 눈에 다분하게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기관들이 지금 매집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이건 2100만 개, 아직 채굴된 것은 1855만 개 정도 되고요.
지금 2,100만 개 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기관들이 매집했을 때 퍼센테이지를 나타낸 겁니다. 4% 정도입니다. 이 기관들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비트코인을 왜 매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것은 한국 거래소인 업비트입니다. 업비트에 보면 원화, 비트코인, USDT, 마켓에 있는 코인들이 보이죠. 이 많은 코인들이 저마다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정보란을 클릭하시면은 총 발행한도 2,100만 개의 이 적은 숫자로 약 10분 주기로 블록이 생성되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383.8조 원. 만들었는지 알 수 없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발행 주체가 무엇이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화는 신뢰입니다. 그저 신뢰입니다. 지금 여러 신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솔직히 비트코인이 하나의 지불 수단으로서 된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지 않습니다. 지불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비트코인은 지불 수단이라고 얘기 안 하고 가치 저장의 수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금처럼 뭔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금처럼. 페이먼트 위주로 나왔던 대안이 바로 비트코인 캐시였죠. 이것은 이제 하나의 화폐로서 역할을 했던 것이고 지금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의 기존 화폐에 대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프로젝트로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까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 자체가 가격 변동성이 있는데 이 가격 변동성이 커서 어떻게 지불에 쓸 수 있느냐라는 물음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의 그 외환으로 보시면요. 환율도요. 맨날 매시 매분 바뀝니다. 이것도 변동폭이 클 뿐이지 그냥 바뀌는 거에 있어서는 같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그것마저도 싫다고 해서 통화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그 스텔라 루멘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 제가 텔레그램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그 자체 발행 스테이블 코인의 스텔라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또 잘 안 보죠.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이것이 원인이 됐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지금 세상입니다. 블랙록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얘기를 했었죠.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블랙록이 어떤 데입니까?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입니다. 제가 이 블랙록부터 시작해서 리플 PNC XRP까지 해가지고 한 번에 쭉 읊어드린 적도 있었죠. 이 당시엔 다들 안 믿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블랙록 얘기했지 않습니까? 작년쯤에 세팅하는 거, 작년 4월쯤에 세팅하는 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이 금기를 돌려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블랙록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공신력 있는 기관, 국가기관 이런 데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질수록 결국은 신뢰는 쌓여져 갑니다. 돈은 단순히 신뢰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